투자를 할 때 너무 상승장이니까 시장이 더 하락장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악재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이런 행위를 타이밍 더 마켓이라고 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5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웹사이트인 레딧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타이밍 더 마켓.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호재나 악재에 대해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다룬 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투자자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투자자 1을 티파니, 투자자 2를 브리타니, 투자자 3을 사라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투자자 3명은 이 글이 올라온 2019년 기준으로 40년 전인 1979년부터 한 달에 200불씩 인덱스 펀드를 사거나 인덱스 펀드를 사지 않는 달에는 연이율 3%를 주는 통장에 저금을 할 겁니다. 투자자 1 티파니는 타이밍을 정말 못 맞추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다가 1987년 블랙 먼데이와 같은 완전 세계적인 악재가 터지기 바로 전날에 첫 투자를 할 정도로 타이밍을 못 맞춘 사람인데 2019년까지 이런 똑같은 행동을 3번 반복합니다. 완전 시장 꼭대기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자 2 브리타니는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타이밍 천재예요. 이 사람도 역시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완전 악재의 바닥에서만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재에서 완전 최악의 바닥에서만 이렇게 주식을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투자자 3 사라는 완전 사회랑 단절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악재가 닥치던 호재가 닥치던 꾸준히 통장에 돈을 넣지 않고 매달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주식 계좌에 200불씩 계속 이렇게 펀드를 사면서 계속 넣는 거예요. 통장에 돈도 안 넣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악재만 터지면 주식을 싼 가격에 담아버리는 투자자 이 브리타니가 가장 큰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자 1 티파니는 타이밍을 정말 못 맞추고 시장 피크에만 투자를 하니까 돈을 가장 못 벌었겠죠?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티파니는 타이밍을 정말 못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96,000불을 투자해서 66만 3,000불로 만들었어요. 굉장하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인들 99%는 때려 부수는 뭐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크에만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불릴 수 있는지 되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96,000불에서 66만 불이 된 거야. 그러면은 한 1억을 투자해서 한 7억을 만들었네요.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도 이거는 되게 정말 선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에만 돈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4천 불을 모았어요. 그래서 통장에 그냥 넣는 것보다 주식시장에 이렇게 돈을 넣으니까 돈이 이렇게 거의 7배가 된 거죠. 굉장한 차이죠. 그냥 통장에만 넣었으면은 굉장히 적은 돈을 받았을 건데, 그죠? 브리타니는 타이밍을 정말 잘 맞췄어요. 얘도 9만 6천 불을 투자해서 무려 95만 6천 불로 만들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거의 10억을 만든 거죠. 거의 1000% 수익인데 거의 이 정도면은 뭐 투자의 신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죠. 통장에만 돈을 넣었다면은 18만 4천 불이라고. 거의 뭐 펀드 운용자들 때려잡는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라는 제가 사회랑 단절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아마 뭐 집에 TV도 없고 뉴스도 안 보는 사람 같아요. 악재가 닥치던 호재가 닥치던 매달 200불씩 조용히 천천하게 침착하게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계속했죠. 시장의 악재나 호재를 쫓으려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똑같이 매달 200불 96,000불을 투자해서 138만 불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1400%에서 1500% 수익률이죠. 투자자 중 유일한 맹망장자예요. 진짜 의외입니다. 거의 1억을 투자해서 15억을 만든 거야. 자, 여기서 사라의 비결은 악재나 호재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꾸준히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악재나 호재에도 돈을 나눠서 꾸준히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관리가 훨씬 잘 되고 시장이 비싸도 과다하게 비싸고 부풀려져 있을 때도 주식을 사게 되지만 오히려 악재에도 주식을 계속 이렇게 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때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려갈 때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간과 복리를 이용해서 이득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요. 이 세상 누구도 악재나 호재를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예측을 했다고 해도 꾸준히 돈을 넣어서 복리와 시간의 이득을 보는 사라 같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2018년에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이미 너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만큼 좀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면서 양질의 진짜 하이 퀄리티 회사들에게 꾸준하게 투자를 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어떤 투자든 시간과 복리를 좀 넓게 가지고 좀 길게 보고 시간과 복리가 날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라의 예에서 보듯이 시간과 복리는 우리의 편이고요. 누구나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기회고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렌 버핏도 14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지금 아는 거대 투자자 워렌 버핏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어느 정도 운과 실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과 복리가 주는 힘으로 막대한 자본을 키운 거죠. 제가 복리와 시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앞으로 2024년부터 3년 동안 주식시장이 연 10%의 이득을 준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초에 10,000불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올해 말에는 10,000불의 10%인 1,000불의 수익을 봐서 11,000불이 되겠죠. 그리고 내년 말에는 11,000불의 10%인 1,100불의 수익을 보고 12,100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년 후인 2026년 말에는 12,100불의 10%인 1,210불의 수익을 보고 13,310불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불어나는, 진짜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복리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해졌죠, 여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내 투자금에 시간을 주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복리의 이득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나 워렌 버핏 같은 그런 꾸준한 장기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단기성 이익을 노리는 단타나 뭐 스윙 투자자들의 수익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다시 말하는데 악재나 호재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3년에도 모두가 악재를 예측을 하면서 이번 연도에는 진짜 큰 리세션이 온다, 큰 게 온다고 해서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겁을 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2023년도 정말 완전 판타스틱한 한 해였죠, 투자자들에게. S&P 500 지수는 거의 뭐 플러스 20%가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블루칩들은 거의 한 60%가 올랐어요. 물론 제가 지금 당장 투자금을 다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모든 주식들이 굉장히 비싼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여분의 돈을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은 사라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심은 씨앗에서 과일을 즐길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퀄리티 있는 회사들로만 추려서 드림팀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과정을 나눌 건데요. 저 역시 복리와 시간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장기 투자에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투자 여정 공개를 계속 할 거고요. 오늘도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여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빠이!